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두 분 오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메르스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죠? 네. 어떠십니까, 네. 요즘에?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은 메르스 확진자가 몇 명이 생겼나 그런 걸 먼저 보는 습관이 생겼고요. 예. 하루빨리 이게 좀 퇴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마 지역구에서 전 국민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구 주민들이 무슨 말씀들 제일 많이 하시던가요? 우선은 뭐 장사가 안 되고 또 워낙 민생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예. 자영업자들 포함해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요. 우리 안산은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는데 예. 또 1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그 낙담들하고 걱정하고 계신데 하여간 빨리 종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급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럴수록 좀 침착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홍 의원님 인천이시죠? 예. 인천은 아직까지는 이제 메르스 확진자가 자체적으로 발생을 안 해서 그렇죠, 참. 예,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저희도 없고요. 덜한 저희도 안산도 편이다 없습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그 이런 여파로 각종 모임이 취소되고 그런 모임이 없다 보니까 식당도 이제 매상이 안 오르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뭐 이 중소상공인들이 특히 어려움이 많고 예. 또 이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제 생활하는 게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확실하게 그러니까요. 못 하고 예. 병원은 무조건 가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한 혼란이 있어서 예.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정리가 잘 되고 다행히 이제 지금 이 증가세는 둔화됐다 예. 이렇게 돼서 정부에서는 이달 말 정도 고비로 본다 이러는데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최대한 좀 정부와 시민들이 전부 합심해서 예. 이걸 빨리 조기에 종결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 나온 김에요. 네. 김 의원님은 그 의료인이시고 네네. 과학기술부 장관 하셨었고 그러니까 뭐 딱 그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병원에 가야 되는지 아플 때 아파도 병원 가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병원 가야죠. 예. 병원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메르스가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제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네. 몇 가지 사실은 확인이 됐죠. 지역사회 감염 내지 공기 감염은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부분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병원, 응급실 같은 데에서의 밀폐된 공간 안에서의 공기 감염 같은 것들은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나친 지역 감염에 대한 걱정 같은 거 WHO도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처음에 초기에는 한 40% 정도 치사율 얘기하고 있었지만은 한 12, 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치료 환자가 늘어나고 확진자들에 대한 비중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마 그것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잘 치료하고 역학조사 확실히 하고 격리 확실히 하면은 이거는 확실히 둔화될 것이 분명하고 빨리 퇴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예. 우리가 여기까지 실수한 거, 뭐 잘못한 거 이거는 천천히 따져보고 우선은 이제 환자를 완전히 우리가 치유하고 격리하고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황교안 총리가 59일 만에 총리가 사표를 낸지 이왕 총리가 사표를 낸지부터 따져보면 59일 만에 오늘 새 총리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간 곳이 이제 메르스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메르스 퇴치의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표결 결과는 찬성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던데요. 어떻습니까? 만족할 만한 결과입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뭐 저희들로서는 예. 일단 이제 표결에 참여 않겠다 야당이 이렇게 계속 으름장을 놨었기 때문에 네, 네. 표결에 들어온 것만도 참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게 청문회를 하면 예. 이제 그 결과를 놓고 표결을 빨리 진행하는 게 정해진 절차인데 네, 네. 그 총리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거를 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예. 저희들로서는 참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늦게라도 하여간 같이 표결에 참여해서 해준 것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뭐 대체로 여당은 거의 찬성하고 야당은 거의 반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뭐 그런 부분은 뭐 야당 의원님들의 이제 결단인데 지금 그 야당에서 주장했던 것들은 조금
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들도 있다.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청문회 자료 때. 제출을 너무 안 해서 뭐 판단할 수가 없다. 예. 뭐 병역 면제 의혹이 해소가 안 됐다. 근데 사실 병역 면제 같은 경우만 해도 황 총리가 이제 병역 면제 될 당시에 그 아버지 직업이 고물상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경제적으로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집안도 아니었고. 예, 아주 돈 많은 보물상인 건 아니죠. 아니 또 더군다나 예. 그 당시 뭐 그 저 70년대 고물상 메르스가 지역에서 지금 더군다나 이게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우리 황교안 총리 참 어려움 끝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메르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총리 인준이 된 것 같습니다. 야당이 이번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표결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빨리 어떻든 이 문제를 종결하게 된 것은 국민들이 지금 총리 인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메르스를 빨리 종결해야겠다는 염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한 것이고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황교안 총리는 역시 이제 대통령 마음에는 드시는 분인데 네. 국민의 마음에는 미흡하고 야당의 마음에는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총리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총리가 되신 것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 마음에 드는 총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르스 퇴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경제 살리기 문제 이런 거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반쪽 총리, 메르스 총리 이런 그 비아냥거림을 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정말 그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존경받는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총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그 역대 총리들 그 찬성률, 표결에서의 찬성률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잠깐 다시 한번 보시죠. 2000년 이후의 표결 결과인데요. 제일 찬성률이 높았던 총리가 2009년 정운찬 총리. 이게 재석 대비니까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사람의 대비 찬성률이니까 그 변수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저때 굉장히 높았네요. 92.7%. 기억나십니까? 네. 저때 왜 저렇게 높았었던 거죠? 뭐 그게 큰 뭐 결격 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야당의 지지 내지는 그 대선 후보로도 거명되던 분인데, 예. 근데 여당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좀 실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총리로서는 지역 화합형이었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국민들이 야당이 좀 피하고 싶은 그 법무장관 해임 결의안을 2번이나 낸 그런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야당을 자극하는 인선이었고 또 너무나 공안통으로 알려져 가지고 야당의 표적이 됐던 분을 총리로 임명하는 예. 그런 일이어서 아주 그 반발이 심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걸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예. 총리 공백 사태가 오래됐고요. 네. 또 홍 의원님께서는 여당 의원으로서 새 총리가 탄생했는데 어떤 역할들 좀 해줬으면 좋겠는지 지금 당정 간에 사실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회법 개정 문제 가지고 당청 또 당정 간에는 이제 메르스 같은 거에 대한 이제 당정 협의를 지금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당청 협의가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이쪽도 지금 약간 이렇게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고 그래서 사실 그 총리가 그런 역할까지 이 당 지도부와 청와대 또 정부가 같이 이렇게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예. 사실은 지금 그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당청 간의 조율이 좀 이제 미흡했다. 예.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뭐 이제 야당은 항상 여당은 청와대 뭐 하수인이다, 무슨 심부름센터다, 뭐 이렇게 비난하지만 예. 꼭 그런 게 아니다 예.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증명된 결과가 됐는데 그걸 증명하셨군요. 그게 이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비난을 듣더라도 예.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 거. 특히 지금 이런 재난이 발생해서 위기를 맞았을 때는 더욱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그 황교안 총리로서는 그런 부분, 정무적 기능 네. 그런 것을 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역할을 꼭 해야 됩니다. 같은 법조인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그 여당하고 정부에서 같이 좀 이렇게 일해 보신 적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뭐 스타일이나 아니면 뭐 성품이나 전체적으로 좀 조정하는 능력이나 그런 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교안 총리는 사실은 제 연수원 동기고,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제 뭐 그렇군요. 법조인 초년병 시절부터 이제 쭉 지켜봤는데, 예. 이제 워낙 성정이 침착하고, 네. 아주 그 자기 이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도 사석에서는 예. 우리가 정권 잡아도 법무장관 시킬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 분이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급하고 이제 어려운 상황일수록 침착성을 잃지 않고 이제 잘 헤쳐나가는 지혜와 이런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참 좀 우리 기대하고는 다른 모습을 띠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예요. 네, 한 가지는 저분이 대통령께서 지시하는 사항은 잘 그 명령에 복종하실 분 같이 보입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떨 때는 대통령께 아니되옵니다. 아닙니다. 이거 국민의 소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분이 뭐 특정한 그런 입장이라고 할까 이걸 띄면서 굉장히 국민을 분열시키는 뭐 이 소위 공안 뭐 법무장관 같은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그런 걸 벗어나서 국민을 통합하는 쪽으로 예. 그렇게 좀 일을 하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야당의 그 아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난 없을 것 같은데. 누구신가요? 야당 의원 중에? 아니, 그런 뭐 분들이- 있으시니까 말씀하셨겠죠. 예. 예. 어쨌건 오늘 김무성 대표도 어제 오늘 지나친 이제 공포는 좀 떨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 전화 연결을 양천구에서 그 시장하시는 그 상인연합회장이 전화 연결했는데 뭐 그분 말씀으로는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이 늘 좀 어렵다고 하시긴 합니다만은 장사 20년 했는데 이번 이렇게 손님 없는 건 처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일상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고 특히 여당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반대쪽으로는 무슨 소리냐 지금 그 좀 덮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뭐 그런 그 목소리도 있거든요. 당연히 야당 의원님 먼저, 네.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병이 아까 얘기한 건 지역사회 감염으로 가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을 옮기는 것도 지금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실이고요. 예. 그다음에 병이 생기게 되면 발열 반응이나 뭐 이런 고열이 생기거나 그러면 바로 또 병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로 다른 데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잘 관리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제 지금 코호트라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초기부터 그렇게 했으면 벌써 다 끝났을 일인데 감염자가 생기면 환자하고 의사를 같이 이렇게 봉쇄해버리는 예. 그런 병원 봉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사태에 두 번의 슈퍼 감염자가 있었는데 예. 1번하고 14번인데 네네. 하나는 평택성모병원이고 하나는 삼성의료원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두 개가 지금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부분적인 뭐 확진자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예. 이게 광범위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감염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통령은 아주 2선, 3선으로 철저하게 대비하고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하고요. 정부는 철저하게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감염의 위험성이 없는 또는 지금 현재의 증세나 뭐 여러 가지 역학에서 벗어나 있는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돌아가서 예. 정말 소비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생활 수칙에서 손도 열심히 씻고 필요할 땐 마스크도 하고 또 병원 출입할 때 여러 가지 수칙을 잘 지키고 이제 이렇게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과도해서 집안에만 있다거나 무슨 다른 뭐 정상적인 활동을 너무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 네. 지금 작년 지난번에 이제 뭐 사스, 뭐 신종플루 이런 때에도 사실은 그때 그 상당한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고 지금도 8월까지 이게 계속 간다면 약 20조 원의 그 GDP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어서 네. 우리 김무성 대표의 행보는 그런 과도한 공포에서 벗어나자. 예. 이런 메시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두 분은 요즘에 그 사람들 만나시고 뭐 저녁 약속하시고 하는 거 다 원래 일정대로 하십니까? 좀 이제 그동안 저 체중도 줄이려고 조금 먹고 하던 것도 많이 먹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면역을 길러야 되니까. 그리고 또 가능하면 또 식사도
그 잡아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요 기회를 통해서 조금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제 의료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뭐 방호복 입고 이 감염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해야 될 것 같고요. 간호사들도 지금 굉장히 선생님들도 지금 감염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단은 지금 메르스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병원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고 격려하고요. 정부도 좀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도 다 저녁 약속 그대로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이 취소돼서 이제 지역 행사도 자의가 취소되고 아니라 타의로. 그래서 사실은 여유가 있을 때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좀 없는 것도 잡고 이래가면서 지역에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조금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홍일표 의원님, 김용환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